자, 4일차 시작할게요. 일단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3일차 복습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에 저희가 전화 거는 버튼이랑 그리고 메시지 보내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일단 전화랑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권한 허용, 그러니까 퍼미션 허용이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퍼미션을 허용하려면 일단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콜푼이랑 샌드 SMS 저희가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주면 이렇게 저희가 앱을 실행할 때 이 권한이 허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check self permiss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권한이 지금 허락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그 창을 띄워서 권한을 허용하도록 그 요청을 보냈었죠. 그래서 권한이 허용되었을 때만 앱이 실행이 되어야 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앱이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었을 때는 아무런 그걸 하지 않아서 나중에 에러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한이 허용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앱을 꺼주는 저희가 그 작업을 실행할게요. 그래서 코드는 간단해요. 여기 on request permission result, 지금 메인 액티비티고,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이 on request permission result라는 함수에서 저희가 이 if문 안에 if문에서 저희가 권한이 다 허용이 됐을 때 이렇게 토스트로 띄워줬어요. 그럼 그 반대로 권한 허용이 안 됐을 때는 앱을 종료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s를 적어주시고, 앱 종료하는 함수는 finish였죠. finish 하면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열리는 화면을 꺼주면 당연히 앱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finish를 해주고, 이게 왜 갑자기 종료가 되었는지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토스트를 남겨줄 거예요. toast.make text, 텍스트는 this, 그리고 내용은 권한 허용이 필요합니다. 설정에서 허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toast.length short 이거 해주고 show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토스트는 몇 번 찍어서 이제 좀 어떻게 쓰는지는 알 텐데, 토스트 말고 이 노트북에 로그를 띄우는 방법도 저희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를 띄우고, 토스트를 띄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로그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띄우는 방법은 로그라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deiv 이런 식이 있는데 그냥 d로 해주시면 되고, 디버그의 d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디버그 띄워주시고, 태그, 스트링 태그라는 게 결국엔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으로 띄울 건지인데, permission permission denied 라고 태그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permission denied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메시지는 저희가 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되어 앱을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권한 허용이 안 됐을 때 로그가 띄워질 건데, 이거 로그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에뮬이나 앱을 실행했다는 가정하에 여기 로그캣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로그캣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Alt 6번을 눌러주시면 로그 캐시 열려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에러가 안 떠서 안 떴겠지만 만약에 에러가 뜬다면 여기 검색창에 이렇게 태그를 적어주시면, 지금은 에러가 안 떴으니까 안 뜨겠죠? permission denied 이렇게 적어주시면 에러, 이게 로그문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 뜨는 일이 생기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권한 허용까지 했고, 전화 거는 거는 저희가 인텐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썼어요. 인텐트. 전화 걸기는 이 액션 콜이라는 인텐트를 통해서 해주었죠. 그리고 메시지 인텐트, 메시지는 저희가 이 메시지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어서 인텐트를 통해 액티비티 전환을 해주고, 요 메시지 액티비티에서 보냈어요. 메시지 액티비티에선 이 SMS 매니저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보낸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해서 몇몇 분들이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제가 자세한 설명 좀 조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하고 더 추가 정보를 얻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텐트인데요. 일단 인텐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나중에 모르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보면 돼요. 그래서 구글링 하는 방법 플러스 그리고 인텐트 설명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에 검색을 해줄 거예요. 구글에 일단 검색하는 요령은 일단 영어로 안드로이드를 적어주시고 이 다음에 궁금한 걸 적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인텐트가 궁금하죠? 그래서 인텐트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라고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영어로 나온 거는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검색 순서는 무조건 이 공식 사이트를 보시고, 그리고 조금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블로그로 이렇게 예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순서로 이걸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인텐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에 대한 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인텐트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액티비티 시작, 서비스 시작, 브로드캐스트 전달.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저희가 아직은 안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 시작 이런 거를 위주로 볼게요. 일단 액티비티는 앱의 단일 화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화면을 의미하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시지 액티비티로 넘어갈 때 인텐트를 만들어주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 갔었죠.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이 state activity for result라는 함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제 코드들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의 코드죠. 그래서 이 인텐트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 디스는 저희가 했던 메인 액티비티.dis 디스 현재 액티비티에서 목표 액티비티, 여기는 다운로드 서비스네. 그래서 이 액티비티로 가겠다. 살짝 다른 게 있지만 약간 이런 식이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액티비티, 그러니까 현재 액티비티에서 목표 액티비티로 가겠다. 그래서 인텐트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인텐트는 시작할 액티비티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필수 데이터를 담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텐트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는 안 보고 저희가 액티비티 간의
액티비티 전환에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메시지 액티비티. 근데 전화에는 목표 액티비티에서 그러니까 현재 액티비티에서 목표 액티비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인텐트 액션 콜이라는 걸 했었죠. 이게 어,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인텐트는 이렇게 액티비티 간의 이동이 아니라 서비스 혹은 브로드캐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저희가 액션 콜, 전화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추가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설명이 부족하다 혹은 뭐 더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퍼미션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퍼미션 체크 이런 식으로 치시면 이렇게 블로그랑 이것저것 나오죠. 여기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가 붙어있는 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앱 권한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읽으시면은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첫 번째로 매니페스트에 권한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앱이 이미 권한이 부여되는지 확인 체크 셀프 퍼미션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누르면 이렇게 이동도 되니까 점점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권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 퍼미션을 통해서 권한 요청은 리퀘스트 퍼미션을 저희가 사용했었죠. 이런 식으로 예제 코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자바로 선택하신 다음에 예제 코드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희가 오늘 만들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여기 컨택트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현재 연락처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되고 화살표를 통해 이렇게 다음 화면 이동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은 뒤로 가기 그리고 여기 전화 버튼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화 버튼 누르면 전화 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정 문자 삭제 이 정도의 메뉴랑 삭제 정도까지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만들기 위해선 이 컨택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인텐트 전환 메시지 눌렀을 때 이렇게 메시지 창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텐트 전환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인텐트 전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저희가 투두에 연락처라고 남겨둔 이 리스너가 있죠. 여기서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인텐트 이번에는 컨택트 인텐트겠죠. 는 new 인텐트에 현재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점 this 그리고 목표 액티비티는 컨택트 액티비티인데 아직 안 만들었죠. 액티비티 점 클래스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만든 인텐트를 실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컨택트 액티비티가 필요하죠. 이걸 만들어 줄게요. 요 자바 메뉴의 폴더에 new 액티비티에 empty 액티비티 이런 식 만들면 되고 이제 4일차 정도 됐으니까 저는 단축키 좀 쓰면서 만들게요. 컨트롤 Shift A 누르고 new empty activity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 네임은 contact activity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finish 해주시면 이렇게 컨택트 액티비티가 생기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빨간 줄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빌드까지 다 됐으면 이제 컨택트 액티비티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레이아웃도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이 레이아웃을 짜야겠죠.
근데 레이아웃을 짜기 전에 일단 이 스타트 액티비티를 작업을 잘 해주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앱을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윈도우 분들한테 막간을 이용해 팁을 하나 드리면, 맥북은 이렇게 두 손가락인가 세 손가락 이렇게 하면 터치패드 이렇게 해주면 움직이잖아요. 화면이 저처럼. 이것 윈도우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물론 터치패드를 쓰신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아마 그램, 그 LG 노트북은 안 되는 노트북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면, 컨트롤 윈도우 D 버튼을 누르면, 아이고, 컨트롤 윈도우 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 더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생기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양옆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앱이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이 컨택트 버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없는 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액티비티 이동은 잘 되었고, 이제 레이아웃을 짜볼게요. 자, 레이아웃을 보면 우선 이 툴바, 자, 툴바가 필요하죠. 저번처럼 이렇게 위에 툴바가 있으니까 이 툴바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팔레트에 툴바 적으시고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자, 오늘은 다 안 놓고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주면서 갈게요. 일단은 너비 매치 패런트로 바꿔주시고, 높이 렐 컨텐트 놔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동그라미 위에 연결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로 해주면 되겠죠. 화이트는 샵 FF 하면 하얀색으로 변하고, 아이디는 지금 여기가 컨택트죠. 컨택트 액티비티니까 컨택트 언더바 툴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툴바는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락처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 뷰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 끌어다가 놓으시고, 이 그림은 회장님이 그린 그림인데, 제공을 해드릴 텐데,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카톡방에 같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뷰 끌어다가 저희가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설정을 해주면 일단 이미지 뷰 설정을 해줄게요. 높이랑 너비는 일단 150 dp로 잡아줄 거예요. 둘 다 150 dp로 해주시고, 이 위의 점은 툴바의 위에 아래점에, 그리고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앙으로 오겠죠? 그러면 마진은 위에서부터 16을 줄 거예요. 16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바꿔줄게요. 아이디는 컨택트 언더바 이미지 뷰 IV 언더바 아바타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배경이 흰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누르시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염색하셔서 계속 했던 것처럼 샵 FFF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콘과 텍스트 뷰가 필요하죠. 이렇게 보여줄. 그래서 아이콘을 먼저 추가를 해줄게요. 아이콘 추가하는 방법은 계속 설명드렸죠. 드로우블에
오른쪽 new 이미지 에셋을 하시거나 단축키를 쓰실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A 누르셔서 이미지 에셋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IC 프로필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클립 아트에 들어가셔서 person 적어주시고 person 선택한 다음에 테마는 홀로 라이트로 해줄 거예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화 걸기 버튼이랑 메시지 버튼이 남았죠. 그래서 또 추가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IC 언더바 폰 넘이라고 해줄게요. 비슷한 아이콘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 이름은 콜 저번에 했던 거 똑같이 해주시고 회색 그러니까 홀로 라이트로 해주시고 넥스트 피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메일 모양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IC 언더바 이메일 적어주시고 클립 아트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표시 있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피니시 해주시면 이렇게 IC 언더바 이메일, IC 언더바 프로필, IC 언더바 폰넘 이렇게 세 개 챙긴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뷰를 먼저 추가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름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필이었죠. 프로필, IC 언더바 프로필 찾으셔서 오케이. 자, 아이콘 추가하셨으면 아이디를 먼저 바꿔줄게요. 아이디는 컨택트 언더바 IV 언더바 이거는 0이라고 해줄게요. 나중에 이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0이라고 해줄게요. 아이디는.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텍스트 뷰는 이 아이콘을 대충 오른쪽쯤에 놓으시면 되고 이거의 아이디도 먼저 바꿔줄게요. 컨택트 언더바 TV 언더바 네임 이건 이름을 보여줄 텍스트 뷰이기 때문에 네임이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점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아이콘 먼저 해줄게요. 아이콘의 왼쪽은 왼쪽 벽으로 그리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이 아이콘의 위쪽 동그라미는 텍스트 뷰의 위쪽 동그라미로 그리고 아이콘의 아래쪽 동그라미는 아래쪽 텍스트 뷰로 자 이러면 여기 아이콘은 끝났고 텍스트 뷰로 넘어와서 왼쪽 이 동그라미는 이 아이콘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텍스트 뷰의 위쪽 동그라미는 그림의 그림의 아래쪽 동그라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진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 텍스트 뷰의 위쪽 마진을 16으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띄워지는 거 볼 수 있고 근데 16은 좀 작으니까 32로 할게요. 32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그러니까 텍스트 뷰의 왼쪽은 16으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16 정도 벌어지게 될 거고 이 아이콘의 왼쪽도 16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텍스트 뷰가 저희가 레이아웃을 짤 때는 더 명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름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이름이 들어갈 칸이고 지금 또 텍스트 컬러가 검은색이 아니죠? 그래서 텍스트 컬러랑 사이즈를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뷰에 텍스트 컬러 먼저 바꿔줄게요. 어트리뷰트에 텍스트 컬러 적으시고 텍스트 컬러는 검은색 샵 000000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바꿔줄 거예요. 텍스트 사이즈는 18sp 18dp 18dp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밑에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추가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이미지 뷰 하나 추가하고 아이콘은 IC 언더바 폰넘 밑에고
우선 아이디를 먼저 바꿔주면 컨택트 언더바 iv 언더바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컨택트 언더바 tv 언더바 폰으로 해줄 거고, 텍스트는 전화번호 적어줄 거고, 텍스트 컬러는 샵 000000, 아이고,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는 18sp, 18dp 해주신 다음에 연결을 하면 아이콘의 왼쪽은 왼쪽으로, 아이콘의 위쪽은 텍스트 뷰의 위쪽으로, 아래쪽은 텍스트 뷰의 아래쪽으로. 그런 다음에 텍스트 뷰는 왼쪽은 아이콘의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는 위에 이름 텍스트 뷰의 아래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붙는 게 나오고, 마진을 설정해주면 일단 이 아이콘, 전화번호의 아이콘 왼쪽은 16으로,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 텍스트 뷰의 왼쪽은 16으로, 위에 쪽은 32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메일 버튼이겠죠. 이메일은 ic 언더바 이메일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할 거고, 아이디는 컨택트 언더바 iv 언더바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아이디가 컨택트 언더바 tv 언더바 이메일로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는 이메일로 적어주시고, 텍스트 컬러는 샵 000000 검은색,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는 18dp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왼쪽은 왼쪽, 위에는 텍스트 뷰의 위, 아래는 텍스트 뷰의 아래, 그리고 텍스트 뷰의 왼쪽은 여기에, 위에는 여기에 붙여주신 다음에 마진은 아이콘 마진은 왼쪽 16, 그리고 텍스트 뷰의 왼쪽 16, 그리고 텍스트 뷰의 위쪽 16, 16이 아닌 32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툴바에 지금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죠. 툴바에 그러니까 타이틀을 추가해 줄 건데, 툴바에 어트리뷰트에 타이틀 입력을 하시고, 타이틀 창에다가 연락처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연락처라는 표시가 뜨죠. 자,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거는 저희가 밑에 이렇게 몇 번째, 그러니까 몇 개의 연락처 중 몇 번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할게요. 왼쪽에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야겠죠. 뒤로 가기 버튼은 또한 이 아이콘이 필요하죠. 뒤로 가기 버튼. 그래서 아이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A 누르시고 이미지 에셋 들어가셔서 IC 언더바 프리비어스의 프리브, 그리고 클릭 버튼은 에로우라고 치시면 이렇게 에로우 백, 근데 저희는 네, 에로우 백 그 선택을 해주시고, 테마 홀로 라이트 해주시고, 넥스트 피니시, 그리고 앞으로 가기 버튼도 할 거예요. 이미지 에셋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IC 언더바 넥스트 이름 정해주시고, 클릭 버튼 똑같이 에로우 치신 다음에 에로우 포워드, 오케이, 넥스트 피니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해줄게. 추가를 해서 리소스는 IC 언더바 프리 하면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중간에 텍스트 뷰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미지 뷰 하나 더, IC 언더바 넥스트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아이디를 바꿔줄 거예요. 뒤로 가기 버튼은 컨택트 언더바 IV 언더바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일단 3개 다시 지우시고 3개 지우시고 이미지 버튼으로 할게요. 이미지 뷰 말고. 그래서 팔레트에 이미지 버튼 클릭하셔서 검색하셔서 이미지 버튼 놓으시고 첫 번째 건 IC 언더바 프리브, 그리고 중간에 텍스트 뷰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 버튼 하셔서 그 다음 건 IC 언더바 넥스트 로 해주신 다음에 아이디를 바꿔줄 거예요. 이 왼쪽 아이디는 컨택트 언더바 IBTN 언더바 프리브, 그리고 이 중간에 텍스트 뷰는 컨택트 언더바 TV 언더바 페이지 라고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택트 언더바 IBTN 언더바 넥스트 라고 해준 다음에 이제 얘들 설정을 해줄 거예요. 왼쪽 뒤로 가기 버튼은 아래는 아래에 왼쪽은 왼쪽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버튼 넥스트 버튼 아래는 아래로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주신 다음에 이 텍스트 뷰 페이지를 담는 텍스트 뷰는 아래는 아래쪽에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얘는 3분의 얘 3분의 1 그리고 얘도 3분의 1 정도의 공간을 줄 거예요. 그래야 3분의 1 정도의 공간을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니까. 그래서 3분의 1의 공간을 주는 방법은 저게 처음 시간에 했었죠.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줄 거예요. 벌티컬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벌티컬 가이드라인 2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 이 DP 값으로 되어 있는 값을 지워주시고 퍼센트로 해줄 거예요. 퍼센트 입력하시고 퍼센트에 0.333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 거는 퍼센트 0.666으로 해주시고 DP 값 지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66% 되고, 이제 이 뒤로 가기 버튼의 오른쪽을 이 33% 그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기 넥스트 버튼의 왼쪽을 여기 66% 가이드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위에 제한도 없죠. 지금 위에 제한은 똑같이 10%로 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번엔 수평 호리젠탈 가이드라인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0%줄 건데 똑같이 DP 값으로 되어 있는 거 지우시고 퍼센트 입력하셔서 퍼센트는 위에서부터 90%니까 0.9 입력을 해주시면 90%가 되죠. 그러면 뒤로 가기 버튼에 위에는 여기 가이드라인으로, 넥스트 버튼에 위에도 여기 위에로 해주신 다음에 가득 채워야겠죠. 버튼의 크기를 다 0dp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0dp 그 다음에 배경도 지금 이 회색으로 깔끔하지 못하죠. 그래서 배경도 하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배경도 하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는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33%씩 차지를 하게 되죠. 높이는 10%씩. 그런 다음에 텍스트 뷰의 위에는 위에, 왼쪽은 가이드라인, 오른쪽도 오른쪽 가이드라인.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이 레이아웃에서 보기 편하라고 텍스트를 페이지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글자 색깔 또한 검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 세팅은 끝이 났죠. 근데 지금 이 페이지의 텍스트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거의 텍스트 사이즈도 18dp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설정은 끝났죠. 이렇게 알고 하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코드를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컨택트 액티비티로 넘어와서 이것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빨리 나가겠습니다. 프라이빗 위에서부터 툴바, 툴바는 여기 안드로이드 x appcompat.widget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툴바 적어주시고 프라이빗 이미지 뷰의 아바타 였죠. 그리고 프라이빗 아이콘도 해줄게요. 이미지 뷰에 이거는 자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콘 3개 있죠.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앱을 만들었을 때 뭐 아무런 기능 같은 걸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클릭을 하거나 뭘 어떠한 이벤트를 취해줬을 때 이거는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냥 초기화를 안 해줄게요. 이거는 오로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저희가 그런 관상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초기화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뷰 그리고 프라이빗 텍스트 뷰에 네임 그리고 프라이빗 텍스트 뷰에 그 다음에 폰넘이었죠. 폰 그리고 프라이빗 텍스트 뷰에 이메일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 프라이빗 이미지 버튼 네 프리뷰 그리고 프라이빗 텍스트 뷰에 페이지 그리고 프라이빗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가 아니죠. 이미지 버튼에 넥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던 거랑 똑같이 셋업 UI 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private void setup UI 해주시고 똑같이 find view by id를 해줄 거예요. find view by id r.id. contact 툴바 해서 쭉쭉 해주시면 돼요. 아바타는 find view by id r.id. 아바타 그리고 name는 r.id. name 폰은 find view by r.id. 폰 이메일은 r.id. 이메일 프리뷰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프리뷰 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 find viewer id가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를 이름을 저희가 잘 지어주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이름을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find viewer id는 끝났죠. 그 다음에 저희가 툴바 설정을 해줄 거예요. 툴바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저번에 메시지 액티비티랑 똑같죠. 그래서 하면 set support action bar 해서 툴바 해주시면 되고 get action bar 해서 set display
홈 버튼 보이게 하기 위해 set display home as of enabled true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밑에다가 on option item selected 라는 함수 오버라이딩 하시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 액티비티 여기 코드 참고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스위치 아이템 점 get item id 그래서 케이스 안드로이드 점 i 점 id 점 홈은 피니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뒤로 가기 버튼 또 보이게 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실행을 하면 여기랑 비슷한 화면이 떠야겠죠. 실행을 해보면 오늘은 실행이 좀 느리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 버튼 눌렀을 때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Alt 4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null pointer if section 이거 제가 get action bar로 잘못했네요. get support action bar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미지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렌더링은 나중에 해결하고 코드 먼저 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연락처를 불러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연락처를 저장하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처 기본으로 그냥 저희가 기본값으로 몇몇의 연락처들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더미 데이터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기 전에 일단 저희가 추가할 그 자료형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new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자바 클래스 하신 다음에 contact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contact에는 저희가 일단은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멤버 변수는 private string name 이랑 private string phone 그리고 private string email 이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랑 그러니까 생성자랑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이건 다 배우셨죠? Alt Insert 누르신 다음에 컨스트럭터 하셔서 3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 Alt Insert 하셔서 getter and setter 3개 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지고 하시는 법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은 일일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파일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new 자바 클래스 하신 다음에 더미 데이터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는 public static array list에 이 꺽쇠에 들어갈 자료형은 contact 라고 해주신 다음에 contact의 복수형인 s 붙여주신 다음에 new array list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atic 필드 열어주시고 컨택트에 저희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몇몇 자료들이 추가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new contact에 첫 번째 자료는 곽용우 제 이름으로 할 거고 번호도
치시고, 그 다음에 메일도 치시고, 그 다음에는 회장님 거 할게요. 윤무원. 번호는 5510-3499래요. 그리고 메일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거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해 주시면 저는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할게요. 78 해주시고 이메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그러니까 앱이 실행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세 개 그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컨택트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개의 지금 그걸 가지고 있죠.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연락처가 각각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처음 액티비티로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연락처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0번째 인덱스의 아이템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0번째 인덱스가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함수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0번째든 그 다음 거의 인덱스든 저희는 인덱스만 받으면 이렇게 이 텍스트 뷰만 초기화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함수로 따로 빼서 할 거예요. 그래서 set 음, set info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일단 넘겨두고 함수 먼저 만들게요. private void void set info라고 해주시고 저희가 int index를 받을 거예요. 인덱스를 받아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희가 텍스트 뷰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name 먼저 초결해주면 name.secText에 더미 데이터 context get index get name. 자, 우선 적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name의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해당 연락처에 맞게. 그래서 해당 연락처를 불러와야 되는데 해당 연락처는 지금 더미 데이터에 context라는 변수에 있고 거기서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겠다. 근데 처음 초기할 때는 무조건 0번째 인덱스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name, get name을 통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이거를 폰과 이메일에 각각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뒤에 것만 바꾸면 되겠죠. get 폰과 get 이메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onCreate 안에 set info 하고 저희가 비워놨죠. 여기에 첫 번째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하면은 이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0번째로 넣었던 제 이름 곽용우 010-3744-0834 이 정보가 떠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이면 저희가 이 뒤로 가기 버튼이 필요가 없잖아요. 뒤로 갈 그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스에 따라서 이 아이템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게 할 것인지 안 보이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set info에 if 만약에 인덱스가 0번째 0이다 하면은 앞에 더 이상 보여줄 그런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프리뷰 이전으로 가기 버튼에 set visibility
저번에 했었죠. 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뷰.건 이것도 저번에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else 반대로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가 아니다. 뒤에 보여줄 아이템이 있다 하시면 다시 set visibility로 view.visible로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아이템이 없다. 그러니까 끝자락이다. 그 말은 더미데이터.점 컨택트의 사이즈. 근데 사이즈는 그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지금 가경우, 윤무원, 네임이라는 이 연락처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0번째 인덱스고 얘가 1번째 인덱스고 얘가 2 인덱스죠. 근데 지금 이거의 사이즈는 3이죠. 그러면은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값이 이 맥스 값이기 때문에 사이즈 마이너스 1이면 인덱스가 그러면은 더 이상 넥스트로 갈 컨택트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넥스트의 버튼을 곤 없애주시면 됩니다. q.곤 그리고 이것도 반대로 프리뷰 그 더 보여주게 있다면 다시 set visibility를 q.visibl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일단 그러면 저희가 넘어가기 버튼은 아직 구현을 안 했으니까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이 없으면 되죠. 뒤로 가기 버튼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값도 초기화를 해줘야 돼. 이거는 지금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를 보고 있다를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 뒤에다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페이지 setText를 해줄 거예요. setText는 지금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냐. 그러면 인덱스는 저희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덱스 플러스 1 페이지부터 보고 있죠. 인덱스 플러스 1 페이지부터 보고 있고 이거는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인덱스 플러스 1의 페이지를 보고 있고 이 슬래시 어디 슬래시를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거의 최종 사이즈 그러니까 몇 번째 페이지 중에 몇 번째를 보고 있다니까 지금 인덱스 플러스 1만큼의 페이지를 보고 있고 전체 페이지 수는 당연히 더미데이터.점 컨택트의 사이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제가 말을 좀 더듬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 페이지는 몇 번째 그러니까 몇 개의 아이템 중 지금 몇 번째 아이템을 보고 있다. 이 말인데 저희가 받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약간 익숙치 않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값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덱스 플러스 1의 값의 아이템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준 거고 전체 페이지는 당연히 사이즈 값은 1부터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 주시면 3개 중에 첫 번째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setInfo 함수는 여기서 끝났고 이 setupUI에서 next 버튼을 누르거나 preview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해야 돼요. 이동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적어놓고 생각을 할게요. preview.set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 new on click listener 그 다음에 next 버튼도 next set on click listener의 new on click listener 해주면 돼요. preview랑 next는 둘 다 약간 비슷한 그거를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넥스트는 결국에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에 플러스 1을 해서 이 set info를 해주면 되는 거고, 프리뷰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set info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이 멤버 변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멤버 변수에다가 private int current page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의 토기 값, 그러니까 처음 이 화면이 생성됐던 0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0으로 맨 처음에 초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onCreate 안에 있는 거를 0이 아닌 current page로 바꿔줄 수 있죠. 그쵸?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면은 이 current page를 1을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해주신 다음에 증가된 값으로 set info를 해주면 되겠죠. set info에 current pag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review는 반대로 current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고 set info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잘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전화번호 버튼 누르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튼도 잘 작용하죠. 다음 버튼, 이전 버튼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페이지 이 텍스트 뷰도 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얼추 다 됐고 안 되셨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메뉴라고 불리는 이 전화 버튼과 이 세 개의 메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드는 방법은 여기 리소스 폴더에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뉴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메뉴 언더바 컨택트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리소스 타입이 지금 밸류로 되어 있을 텐데 메뉴로 바꿔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라는 폴더가 생기고 메뉴 컨택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이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 아이템을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게 새로 생겨요. 이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전화. 그리고 아이디는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콜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콘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아이콘은 저희가 이 IC콜 말고 IC폰넘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이콘이 설정이 되고 이게 그리고 여기 Show as Action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Show as Action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여러 개 뜨게 되는데 Always를 체크를 해주시면 어플라이를 그리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Show as Action은 그러니까 이거에 이 메뉴의 상태를 표시하는 건데 always란 뜻은 언제든 있겠죠? 언제든 보이게 한다니까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메뉴가 아니라 언제든 이 메뉴바에 있게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게 이 always라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을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하나, 둘, 세 개를 더 추가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아이템은 아이디는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뭐였죠? 수정이죠. 에딧이라고 해주고 타이틀은 수정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쇼에즈 액션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아이디는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문자니까 메시지라고 해주시면 되고 타이틀은 메시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은 아이디를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삭제니까 딜리트 라고 해주시면 되고, 타이틀은 삭제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가 간단하게 생성이 다 됐죠. 그러면 컨택트 액티비티로 돌아올게요. 컨택트 액티비티로 돌아와서 이제 메뉴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저희가 onCreate라는 함수 있죠. 그 위에다가 작성을 하나 해줄 거예요. on 옵션 on 잠시만요. on 옵션 onCreate 옵션 메뉴라는 게 있어요. 다시 onCreate 옵션 메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완성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get menu inflator 점 inflate 그리고 r 점 메뉴 점 메뉴 컨택트 우리가 만든 메뉴 컨택트 해주시고 뒤에는 콤마 메뉴 이 위에 있는 이 인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놔두신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옵션 온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 저희가 여기다 홈이라는 걸 했었죠.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케이스 r.id. 우리가 만든 메뉴 아이템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위에서부터 할게요. 콜 전화 버튼을 할 거예요. 전화 버튼은 저희가 이거 메인 액티비티에서 했던 코드가 있죠. 메인 액티비티에서 콜 버튼 눌렀을 때 인텐트 콜 인텐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스타트 액티비티까지 했던 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이거 URI 파스, 그러니까 전화번호 가져오는 거에서 폰넘이라는 게 없죠. 저희는 여기서 폰이라고 했기 때문에 폰.getText 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는 물론 브레이크 다 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적어주시고 케이스 r.id. 그 다음이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에딧이었죠. 에딧은 일단 남겨둘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투두로 남겨줄 거예요. 수정 라고 남겨주시고 브레이크는 해주시고 그 다음 케이스는 r.id.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메시지라는 그런 버튼이었죠. 메시지 버튼도 똑같이 저희가 메시지 액티비티로 가게 되면 돼요. 이것도 메인 액티비티랑 똑같아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셔서 이 세 줄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에러가 그러니까 빨간 줄이 두 개가 떠요. 이 메인 액티비티.this에 뜨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죠. 저희가 지금 컨택트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컨택트 액티비티.this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폰넘.getText도 아까 위에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폰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브레이크를 또 안 했네요. 브레이크 꼭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r.id. 메뉴 언더바 컨택트 언더바 딜리트 전화번호 지우기인데 전화번호 지우기는 더미 데이터에서 지워주시면 돼요. 값을 더미 데이터 컨택트 remove 현재 보고 있는 인덱스겠죠. 그러면은 current pag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아이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잠시만요. 자, 앱이 실행이 됐고
컨택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메뉴가 생겼죠. 일단 전화 버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전화 버튼 하면 전화 가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은 아직 안 했고, 메시지 버튼 하면 똑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삭제 버튼을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 연락처 화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원래 보던 게 삭제가 제대로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시면 지금 더미 데이터에서 삭제는 됐지만 이 UI에서는 저희가 삭제를 했는지 했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를 저희가 다시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새로 고침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에서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조건을 나눠야겠죠. 근데 만약에 지웠는데 아무런 아이템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템 사이즈가 0이다. if 더미 데이터의 컨텍츠의 사이즈가 0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겨있는 것까지 다 지웠다 하면은 보여줄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꺼줄 거예요. 피니쉬라고 해주시면 되고, 피니쉬를 갑자기 꺼버리면 왜 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토스트를 통해서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make text 해주시고 this contact activity.this라고 할게요. 현재 activity.this 해주시고, 메시지는 모두 보여줄 연락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toast.lengthstart.show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0, 그러니까 예외 처리는 끝나게 되었고, else 만약에 사이즈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웠는데도 남았다 하면은 보통은 전에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연락처를 지우겠다 하면은 삭제를 하시면 첫 번째 걸 보여주면 되고, 세 번째 걸 하면 삭제하겠다 하면 두 번째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else문에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 전 거의 번호를 보여주면 돼요. 그 말은 현재 보고 있는 커런트 페이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준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커런트 페이지를 하나 줄여준 다음에, 그리고 set info에서 커런트 페이지로 다시 초기화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내가 세 번째 페이지 거를 먼저 지웠다 하면은 두 번째 걸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 걸 지웠다 그럼 첫 번째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거까지 다 지웠다, 그럼 피니시를 해주고 보여줄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예외 상황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럼 우린 전 페이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우려고 하는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라면 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if문으로 current 페이지가 0이 아니면 저희가 이 전 페이지 보여주는 걸 하면 됐고, else로 보는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라면 그냥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다음 페이지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지우게 되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커런트 페이지는 0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set info로 다시 커런트 페이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잘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지우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쭉 지워도 이렇게 다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밑줄이 있어요. 이게 코딩을 하다 보면 빨간색 밑줄이 뜨면은 이렇게 에러가 있는 거고, 노란색 밑줄이 뜨면은 이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시면, Al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Extract Common Part Removing Branch,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노란색은 약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짧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Alt 엔터를 누르시고, 예, 노란색 정보에 엔터를 누르시면 아까 거보다 한 줄, 두 줄 더 적은 코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나 이런 코드를 줄여줘요, 알아서. 그래서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연락처 화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연락처 들어가서 지우는 거, 전화 거는 거, 메시지 보내는 거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새 연락처 추가를 눌렀을 때랑, 그리고 연락처 수정을 눌렀을 때를 각각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레이아웃이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한 화면에 해줄 거고, 같은 액티비티에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액티비티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오른쪽 클릭 누르시고 New, 그리고 액티비티, empty activity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름은 add edit activity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add edit activity 라고 해주시고 finish 해주신 다음에 우선 레이아웃 먼저 짜야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가신 다음에 자,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툴바가 하나 있죠. 그래서 팔레트에 툴바 선택해 주시고 갖다 끓은 다음에 아이디 먼저 바꿔줄게요. 아이디는 add edit 언더바 툴바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위에는 위쪽에 연결해 주시고 너비 매치 패런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타이틀을 바꿔줄 거예요. 타이틀은 우선은 새 연락처,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연락처 수정, 추가 슬래시 수정 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툴바는 세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자, 지금 또 색깔 나뉘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누르시고 이거 백그라운드 바꿔줘야겠죠. 백그라운드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할게요. 똑같이 이 아바타 그림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뷰 갖다 끌으신 다음에 회장님이 그린 펄슨이라는 이 이미지를 쓸 거예요. 똑같이 아이디 먼저 바꿔줄 거예요. add edit 언더바 iv 언더바 아바타 라고 해주신 다음에 너비와 높이 둘 다 150 dp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점들을 이어줘야겠죠. 위에는 여기 툴바에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에 해주신 다음에 마진을 위에서부터 1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 글자 아이콘하고 에디 텍스트가 있죠. 이 글자랑 아이콘이랑 에디 텍스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뷰 맨 처음에 갖다 놓으시고, 맨 처음에는 사람 모양이었죠. IC 언더바 프로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에디 텍스트인데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썼던 거랑은 좀 다른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레트에다가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고 치면은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놓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됩니다. 이거를 너비를 우선 바꿔줘야 돼요. 너비를 0dp로 일단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리고 아이디를 또 바꿔줘야겠죠. add edit 언더바 til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약자인 til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name으로 해줄 거예요. 아이디 바꿔주시고, 오른쪽을 일단 오른쪽 끝에 놔둘 거예요. 그리고 위쪽을 이 아바타 이 사진이랑 연결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설정을 해줄게요. 아이콘 아이디 먼저 바꿔야겠죠. 이것도 edit 언더바 iv 언더바 이것도 똑같이 0 해줄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어주시고, 위에는 아까랑 비슷하게 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위에, 그리고 아래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아래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여기 하얀 창에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선택이 이상한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포넌트 트리에 이렇게 이게 열려요. 이게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add edit tir name 이거를 직접 클릭을 해주시고, 이거 어트리뷰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어디야, 여기 아이콘에 이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꽉 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진을 줘야겠죠. 그래서 마진을 주자면 위에서부터 32, 왼쪽 16, 오른쪽 16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마진을 줘야겠죠. 아이콘도 왼쪽에서 16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 이 레이아웃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매테리얼 디자인이라는 자, 한번 거기에 쳐볼게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 매테리얼 디자인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매테리얼 디자인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약간 이쁘게 디자인을 약간 지정을 해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 더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공하는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여기 add edit tir name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 검색 누르시고 스타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 입력하는 창 보이죠? 골뱅이 스타일 슬래시 하시고 매테리얼 잠시만요. 그냥 스타일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아웃라인드 라고 치시면은 여기 몇 개 자동 완성이 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위젯, 매테리얼 컴포넌트,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에 아웃라인드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해주시면 여기선 안 바뀌지만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의 레이아웃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 나중에 실행하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이렇게 힌트, 저번에 썼던 힌트가 있죠. 그래서 힌트를 설정을 해줄 건데, 힌트는 여기 똑같이 add edit til name 누르신 다음에 힌트 검색하시면 현재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힌트를 이름, 이름이라고 해줄게요. 근데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요거 안에 거의 힌트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거 만약에 안 열려 있으신 분들은 이거 왼쪽에 화살표 누르시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열리면 이 텍스트 인풋 에디 텍스트를 누르셔서 힌트 똑같이 검색하시고 그 안에 힌트를 이거를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힌트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똑같이 밑에 두 개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미지 뷰 드래그 하시고 IC 언더바 폰이 어딨죠? IC 언더바 폰맘이라는 아이콘 추가해 주시고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추가해 주신 다음에 아이디를 add edit 언더바 til 언더바 이번에는 폰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너비 0dp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을 오른쪽에 위에를 위에 그러니까 위에를 위에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그리고 왼쪽을 아이콘에 그리고 아이콘도 설정을 해줄게요. 왼쪽을 왼쪽에 위에를 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위에 그리고 아래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아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진을 줄 거예요. 아이콘의 위에 왼쪽을 16 그리고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에 이거 꼭 주의하세요. 안에 걸 누르시지 말고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서 직접 누르신 다음에 위에를 32 왼쪽을 16 오른쪽도 16 주시면 위에랑 같은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콘의 아이디를 안 바꿨네요. 아이콘의 아이디를 add edit 언더바 iv 언더바 1 해주시면 이렇게 뭐 어떤 창이 뜰 거예요. 그냥 이거 yes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힌트를 또 바꿔줄 거예요. 힌트는 안에 알맹이를 선택을 하셔서 힌트 검색을 하신 다음에 힌트를 전화번호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메일을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일단 이미지 뷰 하시고 IC 언더바 메시지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메일 아이콘 추가하신 다음에 똑같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추가하시고 이거는 계속 반복입니다. ID 먼저 바꿔줄게요. ID add edit 언더바 til 언더바 이메일 해주시고 너비 0dp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끈 다음에 왼쪽은 여기 이미지 뷰에 위에는 전에 만든 til 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고 마진을 위에 32 왼쪽 16 오른쪽 16 주시고 아이콘의 왼쪽은 왼쪽에 위에는 여기 위에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위에 그리고 아래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아래 해주신 다음에 마진을 왼쪽에 16 주시면 이렇게 깔끔해지죠. 그리고 힌트는 안에 거 똑같이 선택하셔서 힌트에다가 이메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설정은 끝이 났죠. 자, 그러면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을 해볼 거예요.
실행을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화면이 잘 넘어가는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셔서 여기 저희가 투두 나머지 하나 남았죠? 연락처 추가 이거 안에 거 지우신 다음에 인텐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인텐트 이번에는 add 인텐트겠죠? add 인텐트 하시고 new 인텐트에 main activity.this에 add edit activity.class 가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액티비티로 add 인텐트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여기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아이고, 에러가 나는 이유를 보면 이게 저희가 한 가지 작업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 작업이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에 스타일 중에 저희가 매테리얼 디자인의 스타일을 썼죠. 근데 지금 밸류의 스타일 여기가 제가 앱 테마 저장해 놓는 곳이라고 그랬죠. 스타일로 가시면 테마가 앱 컴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앱 컴팻을 매테리얼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가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거는 저희가 테마를 그러니까 스타일을 안 넣어줬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add edit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add ti의 네임에만 넣어줬어요. 스타일을. 그래서 이것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에서 스타일 검색하셔서 골뱅이 스타일 슬래시 아웃라인드 박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까랑 똑같고요. 밑에 것도 똑같이 스타일 아웃라인 해주시면 아웃라인드 박스 이걸로 해주시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됐고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수업이 남았는데 마지막 수업에는 저희가 이거 연락처 추가 수정 만든 이 액티비티 레이아웃을 통해서 코드 작성하는 것까지 할 거고요. 만약에 코드 작성까지 해도 아마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과제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제는 코드 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앱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을 한 개씩만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축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컨택트 버튼에서 1번, 아니 메인에서 1번을 길게 누른다면 뭐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가 가게 하겠다. 그런 단축키 기능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추가했으면 하는 기능을 적어서 내시면 돼요. 근데 이 단축키는 제가 말했으니까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세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세 제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최상위 폴더에 앱이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누르시면 쭉 내리다 보면 Show in Explorer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가 열리게 돼요. 이 폴더에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텍스트 문서 하셔서 4일차 txt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기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단축키를 적었으니까 단축키를 생각해냈으니까 단축키 하고 뭐 상세 설명 버튼 길게 누르면 정해진 번호로 전화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기세 제출 방법은 뭐 평상시랑 똑같이 기대드 점 git commit 그리고 git push 해주시면 알아서 이것도 올라와요. 맥북이신 분들은 똑같이 뭐 텍스트 txt 이 확장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참고해서 제가 5일차에 애드 에딧 기능 다 만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 몇 개 뽑아가지고 만들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